여보세요. 제 주소는 40대 여성이며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에 대한 승화가 있을 때는 그것이 생각날 때 몸이 풀려는 마음이 된다. 이 일이 벌써 오랜 시간이 흘린 만큼 비슷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자주 속이 벌컥하는 것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배운 만큼 기본적인 예쟁을 지키기 힘든 것이 왜 이런지 알 수 없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되길 바라거나 현재 같은 시대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것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익명으로 40대의 글을 남깁니다. 나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부모님과 사랑에 가득한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일거리를 찾으러 왔고 외인 없이 처음으로 뿌리 내리는 곳에서 스스로를 세웠다. 나와 동생이 태어나면서 할머니에게 돌보인 지난하셨다. 부모님은 일터에서 바빴으므로 할머니가 많은 시간을 함께했다. 그러나 주말에는 우리를 위해 모든 시간을 보내주신 부모님과 나머지를 채워주는 할머니 덕분에 행복한 어린 시간을 보냈다. 나는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나는 다행히도 부모님과 할머니의 지원 덕분에 머리가 나쁘지 않았다. 다른 학생들처럼 힘들게 공부했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했어요. 서울의 중위권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처음 만나는 자유를 즐기며 캠퍼스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어요.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흔드는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IMF 사태가 터지게 되었죠. 처음 TV 뉴스에서 나온 일보그룹의 부도는 우리 가족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대기업들은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도미노처럼 무너진 경제 상황은 우리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죠. 운 좋게도 보험 일을 하시던 엄마는 일을 계속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회사가 부도 난 순간에 실직자가 되셨죠. 부모님께서는 아무리 모아놓은 돈과 어머니의 월급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 모르는 국가적 비상 상황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작년에 어느 날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많은 책임감을 느꼈고 안정적인 직업이 인생의 목표로 떠올랐어요. 대학 학업을 휴학하고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IMF 사태 여파인지 노량진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 다 같이 모여 공부하고 있었죠. 수능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했던 그곳에서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를 만나게 된 그날은 학원 수업이 끝나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건물에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중에 떨어졌어요. 뒤로 밀려서 나만 멈춰섰어요. 그때 큰 소리로 멈춰 라는 소리가 들렸고 한 남성이 나에게 껌과 책을 주었어요. 그리고 책과 식권을 건네주며 커피 안전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사범대 학생 오빠는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었고 오빠는 1차 시험에서 좋은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나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합격이 났지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5주 만에 임신이 발표되면 결혼은 당연한 일이라며 우리 부모님을 찾아뵙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갑작스런 딸의 임신 소식에 놀라 소란스러워하며 책임지겠다며 결혼을 강요하는 오빠를 대하며 당혹해했습니다. 한 달 만에 반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혼을 허락해 주어야 했습니다. 결혼을 이루기 위해 오빠의 부모님은 환영의 뜻을 밝히지만 곧이 준비를 보살펴달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해 줄 것입니다. 오빠의 가문이 부유한 가문임을 알게 되었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한 결혼이었지만 사랑하는 남편과의 결혼은 행복했습니다. 둘 다 바쁜 삶을 살아가며 신혼생활을 충분히 즐기지 못했지만 동행을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생활에서 5시를 준비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했던 남편이 학원을 듣는다며 외출을 많이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 후 바로 혼자 살아가야 하는 삶이 아쉬웠습니다. 오빠의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본의 아니게 별거 생활을 시작했고
임용교회로 더 이상 휴학을 할 수 없던 저는 임신을 한 몸으로 힘들게 학기를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넉넉한 시댁에 시집을 갔는데 뭐하러 그 고생을 하냐며 그냥 관두고 전업주부를 하라고 속 편한 소리를 했어요. 사실 당시 제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게 맞는 일인지도 모르죠.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배불러서 학교를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고 남편 없이 혼자 버티는 것도 버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를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렵게 붙은 공무원 자리를 포기할 수도 없었지만 사법고시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남편의 뒷바라지와 생활비를 위해서라도 제가 버텨야 했어요. 물론 제가 공무생활을 하기 전까진 부모님께 생활비를 받아 생활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결혼을 한 성인으로서 지 부모님께 매번 손을 벌리는 게 부끄러워 족족 새어가는 비만 떨어오는데 대학생활하는 게 힘들다잖지 않았니? 졸업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불식 애니싱, it would be difficult to attend school on a full stomach, especially struggling to do so 용 그래도 교수님과 친구들이 많이 배려해줘서 괜찮아요. 빨리 졸업해서 우리 낙후하는 것을 시작해야죠. 그래, 네가 조금만 고생해라. 알다시피 우리 기주가 시험만 합격하면 너도 고생 끝 아니겠니? 조금만 참으면 평생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살 테니까. 지금 고생이 무슨 고생일까요?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우리 기주가 지금은 마음을 잡을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엄마, 난 머리가 좋은 걸 노드할 거 아닌데 아무도 책상에 무슨 하루 종일 앉아있을 수 있을 것 같죠. 우리 기준에 따르면 차기에 하고 싶은 것이 시험 기간에만 공부를 쌓아 올려야 했잖아요. 머리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노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하품이 힘들더라도 우리 예비 판사님, 내주 좀 열심히 해주세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직은 제 앞가림을 못하는 저희 부모님들에게는 15만 원의 경제적 지원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오빠의 고시 준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벌써부터 예비 판사님이라고 불러서 마치 오빠가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고시에 합격할 것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는 현 시아금을 낳게 되었고 대학도 무사히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후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 첫 출근 전에 미리 상황을 설명하고 출산 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3개월 휴가가 끝나고 친정 부모님께서 아이를 돌봐주셨고 전 드디어 공모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은 농장 중에 내버려 두고 저 혼자 육아와 첫 사회생활이 어려웠지만 드디어 돈을 벌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말처럼 자기도 해야지요. 그래서 나도 제 속심에 있는 일을 피해 달아나지는 않기로 되었어요. 오빠가 그만둘 거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더 할 일도 없이 말이 되더라고요. 겉으론 알다시피 지원해 주었으며 그 옆에서 함께 노력했어요. 그러나 약정 시간이 지나도록 결과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때엔 결정을 내려야 해요. 그때가 이제 붙음이 없다. 이때가 되면 그만하자 하는 우리의 의지도 도태되었으며 결실을 얻지 못하거든요. 저희 집 앞 나쁜 악기가 봐도 특별히 단점을 찾을 수 있지만 결론은 혜택이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어야만 하죠. 함께 웃으며 함께 하나가 되어가는 미래가 더 기쁨이 될 것이니까요. 그런데 결론은 아무리 좋은 방법 놓을 수 없다 해도 저희는 스스로 해냈을 것이며 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디 함께 묵묵히 들을 알동한다면 그 다음 단계도 더 다가올 것이며 겨울이 되면 어둠이 없는 곳을 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길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나가자고 약속했습니다. 해당 사항을 잊고 살지 않기로 약속했으며 우리는 이제 새 출발을 약속했습니다. 함께 지내는 삶의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마음이니까요. 부디 올바른 선택을 했길 바래요. 화이팅 하세요. 어떻게든 어린 시절부터 재능 있어 보이는 오빠에게 많은 기대가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그와 함께 위안을 받고 싶어 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당신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했겠죠. 제가 해봐서 알지만 수험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불리는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남편이 쉽게 합격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이 차는 물론
1차조차 합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죠. 명문 대학을 졸업했다 해도 취업 경쟁이 혈세인 것은 무시할 수 없을 테니까요. 물론 남편의 선택을 존중하며 공감해 주었지만 제대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님의 강렬한 의지에 따르는 남편은 마음을 다지고 공부를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이 꼭 검사가 되지 않더라도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랐죠. 남편이 무리하지 않았으면 해서 매일 아침을 챙겨주고 출근길에 배달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녁마다 고시원을 정리하고 빨래를 하고 도시락을 챙겨왔어요. 평일에는 남편이 출근한 것처럼 출근하여 도장을 찍고 주말에는 다양한 요리를 해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왔죠.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일조차 2가지 일을 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할 때 나는 점점 피곤해지고 있는 것 같다. 매번 실패한 남편을 볼 때마다 내 힘도 빠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남편이 계속되는 시험 때문인지 언제부터인가 정신이 다른 곳에 팔려 있다는 것이다. 어느 날도 내가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 손수 만든 요리와 볶음을 준비하고 남편을 찾아갔다. 그러나 남편은 잠시 슈퍼로 갔는데 그곳에 없었고 나는 금방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어디 갔는지 기다리다가 오지 않는 남편 때문에 지루해진다. 그래서 전 남편의 방을 정리하고 있다. 일단 정리할 때는 책상은 건들지 않는다. 나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내 책상을 만지는 것이 그렇게 싫었다. 그래서 책상은 건들지 않고 공부하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으로만 책상을 훑어보고 있는데 아닌가 싶다. 눈에 보이는데 문제가 있어야 할 책이 있는데 책상에 없던 당구 요본과 책들이 있었다. 얼마나 열심히 당구를 공부하는지 공식을 필기한 노트북까지 있었다. 그것을 보니 어디 갈지 한 번을 충분히 짐작이 갔다. 그렇게 일로 나가서 주위의 모든 당구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정말 남편을 찾아냈다. 설마 했지만 없었으면 좋겠었다. 찾아와 줄 거라는 생각도 못한 남편은 당구를 하고 있었다. 수북히 쌓인 담배꽁초와 금방 먹었던 듯한 중국집 그릇까지 아무래도 한참 동안 있었던 듯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함께 있는 남편을 보니 잡아 끌고 나오지는 못했어요. 저는 남편이 학생들을 쫓는 패왕교사도 아니고 남편 또한 아니어서 그랬죠. 그래서 화를 참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나가라고 말하려 했지만 전화 중에 공부 중이었다고 하더니 친구들에게 조용히 나가라는 손짓을 하며 밖으로 나오도록 해주었어요. 복도에서 나를 발견한 남편은 놀랐고 잠시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지하는 듯한 머쓱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는 어떻게 찾아왔어? 당신 공부하느라 수고했어. 밥이랑 약도 가져왔어. 그래서 나는 어제 얘기를 들었던 슈퍼에 갔다는 명확한 설명을 했지만 아내가 공부하다가 잠깐 슈퍼에 갔는데 얘기 들었어. 그래서 이제 왔어. 가서 물어봐. 저 사람들 말이야? 당구장 사장님께 물어볼까? 라며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잠깐 올 수도 있어? 우리 시험 준비하느라 연애까지 하고 애까지 낳았는데 단지 스트레스 푸는 게 큰 죄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입장에서 당구 교본이 뭔지 나한테 알려줘. 왜 당구 책들을 쌓아뒀는지, 이제 와서 왜 그곳을 보려는 건지? 미안해, 안 될까? 너무 많은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던 것 같아. 집중이 잘 안 돼서 오늘까지만 스트레스 풀기 위해 조금 오기로 했는데 미안해. 화를 낼 준비했는데 마주 앉아 공부하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일탈을 한 걸 봐서 미안해. 자신이 얼마나 안타깝고 절망적이며 구해갈 곳이 없었는지 알아야 했다. 그래서 전혀 관련 없는 사건을 크게 범한 사람처럼 서 있는 남편을 보면서 내가 너무 밀폐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도 마음을 다잡고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상처를 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로도 남편은 마음을 못 잡았다. 당구를 시작으로 다른 비슷한 일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 지난번에는 당구, 이번에는 주식, 다음은 오락 등 다양한 일로 남편은 계속해서 뛰놀았다.
처음에는 남편이 불쌍해 보여 그냥 지나가기로 결정했지만 계속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태도를 보여주자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의 행동을 감시하기로 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제가 보게 되었고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을 확인하러 다른 사람의 집으로 가기로 했다. 그렇게 하니까 남편도 다시 공부에 집중하는 것 같았고 나는 감시하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은 계속 시험에서 실패해 대단한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다. 이미 어머니와의 약속한 3년이 지나고 더 이상 남편을 기다려줄 수가 없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문제가 있었지만 딸의 감정을 위해서도 끝내줄 수밖에 없었다. 생각해서라도 좋지 않다고 생각도 했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이라도 현아 옆에 아빠라는 존재가 있어야 했지요. 그래서 한참의 고민 끝에 제가 먼저 남편에게 말을 꺼내게 됐었습니다. 오빠, 이제 충분히 도전하지 않았어.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때? 취업을 하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 더 늦으면 취업도 힘들 거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왜 지금이라도 시험 그만두라는 거야? 나한테 가망이 없어 보여서? 내가 능력이 모자라 보여서? 오빠가 공부 더 하겠다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 현한테도 이젠 아빠의 존재가 필요해. 지금까지 아이가 어려서 이렇게 지냈다고 해도 현아도 이제 아빠를 찾고 다른 가정이랑 다르다는 걸 알아가고 있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따로 살면서 아이한테 빈자리를 만들 거야? 아니면 시험 준비를 하더라도 집에 들어와서 함하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아, 집에 애도 있는데 무슨 공부가 되겠어. 아, 그래 나도 물론 현아도 중요한 걸 알아. 나도 하나 많이 보고 싶고. 그런데 그렇다고 어떻게 시험을 보기에 나도 이제는 포기 안 돼.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강의도 있고 집에서 공부할 방법도 많잖아. 오빠는 왜 자꾸 본인 생각만 해? 나도 직장 다니며 오빠 뒷바라지에 집안 살림, 현아까지 혼자 챙기니 이전에 정말 한계야. 결혼 전에 3년 사귀고 벌써 5년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오빠가 판검사가 되기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아이도 있는 입장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좀 느껴봐야겠죠. 안 돼. 그만둬도 이제는 아니에요. 리듬도 좋고 느낌도 좋아요. 아, 이 정도면 1차는 그냥 합격이겠어요. 그리고 2차는 전부 주관 시험이라니까요. 올해는 제가 더 유리할 거예요. 맞죠? 당신이 힘든 걸 나도 알아요.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알 끓이고 말리면서 그만둔다고 할 때 말했어야 했어요. 이제 와서 이러는 건 안 돼요. 남편은 이번에는 정말 합격할 자신이 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전과는 다른 이유 때문에 남편을 마냥 지지할 수 없었어요. 아마도 아직 아이가 없었으면 남편을 응원했을 텐데 저와 남편, 그리고 우리 딸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아이는 아빠가 필요했고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남편과의 대화를 끝낸 후 남편이 고사 후에 부모님에게 전화해 제 시험을 막는다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셨던 어머니께서는 다음 날 제게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주한테 타투했다. 내가 힘들어서 기주가 덜어 시험 준비 그만했으면 좋겠다 했다며.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혼자 남편을 뒷바라지 해야 한다면 몇 년이라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네. 하지만 우리에겐 현아가 있잖아. 계속해서 아빠를 떠날 순 없어. 아이들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텐데. 너는 예사모처럼 말하지 마. 그럼 아빠가 외국 출장을 간 아이들은 그들이 따로 사는 아이들처럼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가? 아니면 잘못 자란 아이들이란 거야? 그런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 내가 눈이 얘기를 하지만 계엄이 될 때 너네가 희생하고 노력한 것이 당지고 그렇게 말한다니까. 몇 년 동안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려니 몇 년이 아까운 게 아니? 그러니 참을 수 있어야 해. 엄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
오빠와 현아의 위치를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말한 대로 남편이 판사가 되어도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판사가 잘 된다면 변호사가 돈을 잘 벌겠지? 하지만 나는 그 돈이 필요 없어. 내가 벌어온 만큼으로 살고 싶고 누구에게든 그런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아. 그러니 좀 참아줄래? 우리가 그 돈을 벌어도 내가 맨다면 어머니의 그 말이 약간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항상 우리가 이러면 지급식신처럼 사이 검사를 하면서 아들에 대한 큰 기대를 품었던 것이라 말이죠. 저리도 안 강한 이 두 모자가 곳에서 생활을 더 해봐야겠다고 하면서 알아서도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약속을 받아야 했어요. 오래 함께할 할머니가 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할 수 없으니까 말이죠. 시험을 앞두고 자신이 있는 남편에게 마지막 인연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는 2차에서 떨어지든 3차 면접에서 떨어지든 그만두기로 약속했다. 남편은 현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고 시 부모님들께서도 현아를 키우는데 도움을 더 주시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내심저와 손녀에게 미안하셨는지 작은 근사한 건물을 따라 이상으로 상속해 주셨죠. 남들은 덕분에 아이 대학까지 걱정 없겠다고 부러워했지만 그때는 저에겐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벌써 혼자서 딸을 키우며 지낸 지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분명 남편은 머리가 좋았고 마음을 다잡은 후로는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결국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풀이 죽어 있을 줄 알았던 남편은 역시 엉뚱한 성격의 소유자였는지 생각보다 속 시원 모습이었습니다. 아, 끝났어. 법이라면 이제 질리는 게 당연한 거야? 너 정말 수고했어? 이젠 내가 취직 빨리 해야겠어. 오빠, 정말로 괜찮은 거 맞지? 나 때문에 괜히 괜찮은 척하는 거 아니야? 벌써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이미 결정했어. 마지막 시험 치러서 결과 나오기 전에 이미 다 생각해뒀어. 내 전공을 살려서 선생님으로 일하려고 해. 응. 내 나이에 경력직이 아니고 대학 입시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야. 졸업하면서 정교사 자격증도 있으니까 임용공사만 준비하면 돼. 어차피 오디랑 방도 아직이니까 임용시험은 기간도 맞춰서 준비하면 돼. 임용이 고시보다 더 쉬울 거라 생각해. 다시 수험생이 뒷바라지라는 건 그런 거지. 물론 뒷목을 잡으려고 했지만 남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어. 당시에는 취업이 쉽지 않았고 군대로 가는 사람이 많았어. 남편은 경험이 부족해서 이력서에 봉사활동조차 적을 수 없을 정도였어. 그리고 남편의 전공이 기도했던 게 현실적인 도전이었기 때문에 나도 편했어. 물론 부모님은 소중한 아들을 판검사에서 포기하게 돼서 실망하셨을 거야. 그렇게 남편은 임용시험을 준비했고 정말 열정적으로 노력했어. 이젠 찾아오지 마. 임용 경쟁률이 너무 어려워. 그런데 정말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으니 이번에도 반드시 합격하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나 또한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당신이 현아를 잘 돌아봐주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할 테니 당신은 집에서 현아를 잘 돌봐주시고 내가 이번 시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비록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식사나 생필품 같은 것은 내가 챙겨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또 현아를 데려다 오면서 만나게 된다면 당신도 마음을 풀고 휴식을 취해주세요. 아, 이번에 정말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해요.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1년만 기회를 주세요. 그 다음에는 내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남편 입장에서 이런 열정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의지가 넘치네요. 남편이 이런 말을 하면서도 겨우 1년의 시간을 가졌는데도 너무나도 쉽지 않아서 멀리서 응원밖에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도 자말 없었던 것 같아 한참 동안 응원을 기대할래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얼마 안 돼서 찾아보거든요. 이제 건강을 챙기려고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확연해지기 전까진 조심히 해야겠어요. 그래도 운동을 포기하지 않은 난 진짜 대단히 생각해. 우린 제 성실함에 놀랐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보내줄 테니까 그것도 좀 살펴봐 주세요. 아, 그리고 용돈도 좀 더 보내주세요. 요즘에 입맛이 변해서 그런지 식비가 좀 많이 들어요. 당신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뭐라도 못 도와줄게요. 알았어. 힘내고 사랑해. 새로 시작하는 공부고 마음도 단단히 먹어서 필요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남편이 크고 작은 것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남편이 자기 몸 챙기면서 공부하니 안심이 돼요. 남편이 도우니까 괜찮아. 하지만 너무 손 놓고 있던 아내라 생각했어. 하지만 열심히 준비한 남편이 아쉽게도 임용시험에 떨어졌어요. 그 해에 임용시험이 바뀌면서 남편은 많이 준비하지 못해서 그랬나 봐요. 그래도 아쉽게 떨어진 남편을 보고 다음번에는 꼭 합격할 것 같은 확신이 드네요. 이번 시험에서 최선을 다한 남편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합격할 줄 알았는데 면접까지는 잘했는데 수업평가에서 대학 졸업한 지로 계속 앉아서 공부만 했던 이가 가르칠 때 어색하네요. 괜찮아요. 1년도 안 됐으니까 내년에는 분명히 될 거예요. 미안합니다. 조금만 더 고생해줘. 아, 근데 좀 미안한데. 나 머리도 식힐 겸 여행 좀 갔다 오려고 하는데. 그럴 생각이 있으면 미리 말하지. 날짜 빼려면 현아 어린이집에 미리 이야기해야 하는데. 아니, 나 혼자 갔다 오려고. 아무래도 이번 일이 나한테 꽤 충격이라. 혼자 머리 스킬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 한적한 산이나 바다 쪽으로 갔다 오려고. 그래. 그래도 오랜만에 여유인데 우리랑 더 같이 보내주지. 미안, 다음에 합격하면 그 기념으로 우리 길게 현아랑 여행이나 다녀오자. 알았어. 혼자 여행 가겠다는 남편의 말에 섭섭하기도 했지만 또 그런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가기도 했어요. 저도 직장 다니고 아이 키우다 보면 어느 날 문득 혼자 머리나 식힐 겸 여행을 가고 싶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머리를 식히고 온 남편은 다시 임용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남편의 생일을 맞아 제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생일에는 공부해야 한다며 만남을 거절하는 바람에 제대로 축하를 못 해줬거든요. 물론 시험 이후로 예민한 남편이지만 이런 깜짝 생일은 기분 전환으로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허무하게도 남편이 방에 없더라고요. 이 시간에 방이 없는 걸 보니 저는 남편이 밥이라도 먹으러 간 걸나 싶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걸 보고 결국 방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했죠. 오랜만에 와보니 다시 예전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무슨 다른 짓을 안 했을까 싶어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고시생 생활도 오래 해와서 그런지 이번에는 제가 손대지 않아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게 좁은 방을 둘러보던 중에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옷장에 여러 박스의 피임 도구가 있는 것을 보고 설마 하며 직접 손으로 꺼내본 것은 분명 남성 피임 도구였어요. 공부하는 방에서 이상한 물건을 본 저는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남편에게 이전에도 여자 문제가 있었다면 저도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그동안 공부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는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쓰레기통을 뒤져봤는데 거기서 이미 사용한 피임 도구와 여성의 머리카락, 여성용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서야 그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우 당황스럽고 놀란 저는 급히 방을 나와 차 안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겨우 진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때서야 이상한 점들이 떠올랐어요. 이래서 나를 공부방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했구나. 슬펐고 그동안 이런저런 명목으로 달라던 용돈들이 생각났어요. 우선은 집으로 돌아가 고민에 빠졌고 남편의 외도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연극까지. 남편이 학원을 기피하는 사이 몰래 조사했고 2년 전에 만난 것으로 알 수 있는 편지를 보았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은밀하게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건강에 필요한 영양제부터 모든 것이 여자를 위한 것이라는 걸 확인하며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사법고시에 실패했지만 법전을 외운 것으로 믿고 너무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내가 손해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변호사를 찾아가 서류를 처리하러 했습니다.
그 사건을 잊은 척했던 새아내 대신 나가보자길래 이상하다가 동의했어요. 일단 택시를 탔는데 택시 멀리 가길래 또 이상한 게 평소엔 택시 즐기는 남편인데 이상하더라. 그리고 염을 보니까 남편이 우리 결혼식 때 입던 그 옷을 입고 있더라. 정말 놀라서요. 그 사람은 정말 어떤 의도로 나와 함께 가는 건 말못이다 묻고 싶었지만 아직 신바람 불새였던지 그저 양손에 쥐려면 그러다가 드디어 그 사람이 성관계하고 있는 집에 도착했어요. 내 얼굴이 찌푸려지던 창문을 두들겨 보던 그 사람은 그저 기분 좋은 듯 웃고 있더라. 스스로 이건 나를 위한 같아 싶었고 건 인척하며 밖으로 돌아섰어요. 그저 저 자신의 결정이 맞았다고 확신해야 했어요. 그 유형이 임에 가했어요. 남편이 사법고시에 실패했지만 법전을 외운 것으로 믿고 너무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내가 손해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변호사를 찾아가 서류를 처리하러 했습니다. 나이 들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남편과 이혼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10년 가까이 남편을 기다렸는데 이유는 드라마를 많이 보기 때문인지 여자와 간곡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남편은 소송을 준비한 상간녀와 함께 나가는 것으로 향하던데 남편은 정말 당황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는 남편을 위해 이미 법률 조언까지 받아왔으니까 여자 법률 서론으로 찾아가라고 제안했어요. 아마 남편도 이 낯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렸을 겁니다. 이제 상간녀 소송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소송 준비는 완벽했기 때문에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증거 수집에 시간이 걸렸어요. 나는 모든 것을 마쳤지만 다음 대상이 자신일 때 불안해했어요. 남편은 하루가 불안해하며 전화를 했고 그 순간 나는 불안을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협박이었지만 협박하지 않은 채 요구사항을 전달했어요. 그는 내가 이러한 말을 할 줄 알지 못했어요. 결국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뒤늦게 이혼을 당해 늙은 선생님이 되어 속상하다는 소문이 나더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10년 넘게 당신을 지원했고 그것만 해도 10억을 바랄 만큼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러한 돈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알았고 이를 토대로 소문으로만 유명한 선생님이 되든 위자료를 받든 손해볼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당신에게 보여주지 않은 증거들이 넘쳐나고 이제는 제가 유리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어차피 당신은 유신책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칼자루를 토해낸 것을 이제 발견하였어요. 나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결국 그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상당한 합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마음은 이미 떠났던 것 같아요. 앞으로 혼자 딸을 키우는 것이 걱정되긴 했지만 나중에 전 남편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조금은 안도했어요. 행복하게 살기로 한 제 약속은 분명했지만 아무도 내가 직접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소문이 퍼졌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어쨌든 결국은 제게 긍정적으로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 후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사랑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전에 결혼 실패를 한 후 평생 혼자 살 줄 알았지만 다행히도 가정적이고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딸 현아를 자신의 딸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어 주어서 배우자로서나 엄마로서 남편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나라에는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은 왜 똥차에 올 때 벤츠가 온다는 말이 있는지 알지요? 애초에 중요한 건 성능일 텐데 그래도 노력하면 분명히 벤츠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모두 힘내세요. 이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